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요즘 뭐 벚꽃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 벚꽃 사진을 찍는 방법 뭐 이런 거 사실 없어요. 뭐 여러분이 찍고 싶으신 대로, 그리고 제가 찍고 싶은 대로 그냥 찍으면 되겠죠. 꽃 사진이라는 게 뭐 잘 찍고 못 찍고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셔터 누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힐링이 된다 그러나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요즘 벚꽃 사진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한 분의 게시물, 그러니까 개인이 찍었던 다양한 벚꽃 사진들도 비슷비슷한 사진의 그런 느낌들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특정 사이트라든지 SNS 이런 데 업로드를 할 때 좀 더 다양한 느낌의 그런 사진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 뭐 사진을 조금 찍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아예 모르시거나 이제 막 사진을 입문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업로드를 할 때 간단하게 그냥 필터를 먹여가지고 어떤 필름톨이라든지 뭐 레트로 컬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보정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보정이 아니라 조금 연색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미를 해서 좀 더 화사한 컬러톤, 그리고 좀 더 선명한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사진 같은 경우는 참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장면을 봤을 때 와 정말 아름답다, 정말 감성이 막 올라온다, 막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 그런 느낌이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감각적인 부분들이 사진으로 개입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어떤 장면을 볼 때 어떤 꽃향기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바람이라든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우리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진으로 그걸 딱 찍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느낌들은 전부 없어지고 그냥 평면적인 느낌으로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진으로 어떤 대상을 잘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참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더라도 좀 아름답게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체가 아닌 당연히 부분을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을 찍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연습과 그 다음 구도와 구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특정 하나의 꽃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찍게 되면은 뭐 DSLR이라든지 미러리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뒷배경이 날아가면서 벚꽃만 이렇게 선명하고 뒷배경은 흐려지는 그런 주제가 부각이 되는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컬러의 대비를 좀 이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벚꽃 사진만 찍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아무래도 다 같은 벚꽃이니까, 다 같은 매화니까 거의 비슷한 색상이 뒷배경에 배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촬영된 사진 자체의 느낌이 조금 좀 밋밋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특색 있는 컬러 표현을 해주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뒷배경의 컬러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뒷배경의 컬러를 먼저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뒷배경에 그런 진달래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 개나리도 이렇게 피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흰색과는 많이 다른 개념의 그런 컬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면은 흰색 부분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뒷배경의 컬러들이 이렇게 배경 흐림으로 뭉개지면서 화사하면서 조금 감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얻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그렇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지금부터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룸에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현상으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자, 현상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서 전체적인 밝기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대로 두고,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원본이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위에 있는 노출바만 조금씩 올려서 사진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컬러 톤을 먼저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하단에 쭉 내려오시게 되면은 HSL 컬러라는 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HSL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색조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면은 진달래 부분 있죠. 진달래 부분에 색조를 이렇게 한번 밀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한번 밀어보기도 해요. 자, 분명한 것은 이쪽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노랗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이런 식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주황색인데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생각하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자, 어느 쪽이 괜찮은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부분이죠. 근데 일단 여기다 두고, 저 같은 경우는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붉은 계열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노말이었습니다. 자, 조금만 이렇게 가져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움직여보고 저렇게도 움직여보고 하는데, 자, 이건 좀 반대로 가죠. 자, 이쪽으로 가니까 지금 오히려 이쪽에 가을 느낌이 나버리죠. 봄이 아니라. 이렇게 보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각 상황에 맞는 그런 컬러 톤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쪽으로 가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색조가 아니라 여기서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섀도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빨강색 조금 올려주고, 이 부분이죠, 진달래. 그리고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올려주고, 자,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가긴 거 상당히 좀 보기 안 좋죠. 언뜻 보면은 사진이 되게 화사해 보이긴 한데 너무 과해요,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이렇게 멈춰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여기 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상단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대비를 조금 줄까요? 네, 대비를 주게 되면 벚꽃의 밝은 영역과 이 나무 줄기의 가지 영역 있죠? 어둡고 밝잖아요. 이 부분에 대비, 그러니까 차이를 명확하게 둬가지고 사진이 좀 더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대비를 조금만 이렇게 올립니다. 자, 이렇게 올리니까 어때요? 나뭇가지 때문에 사진이 전체적으로 선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다른 부분은 건드리실 필요 없고 부분 대비를 조금 올려주면 좋긴 한데, 자, 부분 대비는 일반 대비와 좀 차이가 있죠. 일반 대비 같은 경우는 명부, 안부의 차이를 가지고 대비를 넣는 거고, 부분 대비 같은 경우는 미드톤 적정 노출 기준으로 대비의 차이를 가지고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대비를 많이 건드리시게 되면 상당히 좀 입체감이 많이 올라오면서 되게 이상한 느낌이 나요. 해보면 알죠, 이것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조금만 올립니다. 네, 너무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미세하게 눈을 보면서 조금만 올려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섀도우는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만약에 좀 더 부족하다 싶으시면 여기서 생동감과 섀도우를 활용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섀도우가 아니라 생동감을 이용해서 조금만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네, 많이 안 올렸어요, 지금 보면은. 자, 많이 안 올렸죠? 그리고 이제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자, 하단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선명하게 하기라는 거 있죠. 입력을 선택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이미지에 가져가기만 하면은 여기에 내가 선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그대로 두고 여기서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제 고정이 되죠. 안 움직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선명하게 하기를 이렇게 올려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화면, 미니 썸네일 이 화면만 보고 보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이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상당히 이질감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와 전체적인 부분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보정을 하세요. 적당히 보정이 됐네요. 적당히 보정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미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본 사진 같은 경우는 컬러의 채도가 많이 빠져 있고 선명도도 나쁘진 않지만은 이거보다 좀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보정 후의 이미지는 컬러도 되게 화사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선명하면서 주제가 드러나는 그런 이미지가 구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보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방법 자체가 절대로 모든 사진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이거 왜 이를 말씀드리느냐. 자, 단일 이미지 벚꽃만 딱 초점이 맞고 나머지 부분이 배경이 흐려지는, 그러니까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사진에서는 오늘 배운 보정 기법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배경의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찍고 그 고려가 된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정하는 이런 사진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다른 보정 기법은 어떠냐고요? 다 똑같아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블로그, 웹사이트에서 올라오는 보정 기법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은, 보정 기법을 달달달 외우고 따라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사진을 먼저 보는 거죠. 예지 사진. 그 유튜버 분이나 블로그나 그 강좌를 올리신 분 있죠. 그분이 올리신 분이 촬영 환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촬영 환경을 보고 그 컬러 톤에 맞는 그런 보정 기법이 있어요. 그 보정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셔야지 여러분은 이렇게 보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찍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아무 사진이나 그 보정 기법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뭐 시네마틱한 컬러 톤을 구현하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채도가 낮은데 대비가 높으면서 조금 좀 세련된 컬러 톤을 조금 구현하는, 화이트닝도 약간 들어간 그런 컬러 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한 날에 사진을 인물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이미지 보정이 아예 어울리지가 않아요. 사진을 어떨 때 찍어야 되냐면은 당연히 흐린 날 찍어야 되죠. 그림자가 하나 없는 흐린 날 찍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그 흐린 날을 찍은 이미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바닥에 그림자가 있는지, 그 사진을 찍은 사람들에 보면은 바닥에 그림자가 만약에 없다, 바뀐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그늘에 들어가서 찍었거나 아니면은 흐린 날 찍어서 그림자가 없거나. 흐린 날 찍으면 인물 사진이 확실히 이쁘게 나옵니다. 자, 벚꽃 사진과 조금 괴리감이 있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전부 동일선상에 있는 얘기고 전부 연관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모든 보정이 이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